네, 안녕하세요. 빨간치입니다. 네, 실권주죠. 실권주를 청약하면서 그 과정이나 일정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, 네,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, 네, 영상을 찍었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주식을 하다 보면 유상증자, 무상증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거죠. 무상증자는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을 넣고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거고요. 나눠주는데 뭐 주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회사의 주식이 100주가 있었다 그러면은 1대1로 배정을 한다 그러면은 한 주당 네, 한 주씩 나눠지기 때문에 회사 주식이 2배가 되겠죠. 그러면 가격이 1만 원 하던 주식이 상장 이후에는 5천 원을 할 거고 또 이런 일련의 과정들. 네, 근데 오늘 확인할 부분들은 유상증자죠. 네, 유상증자를 하다 보면은 받기 싫은 분들이 있겠죠. 나는 뭐 10주가를 갖고 있는데 더 받기 싫어. 돈을 또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아니면 그냥 뭐 개인적으로 이 기업은 10주만 받겠어. 그런 분들 받기 싫어하는 분들이나 돈을 안 낸 분들 때문에 실권이 발생하죠. 그런 주식들이 실권이고요. 그 실권을 나온 거를 일반 공모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를 실권주 청약이라 그러고, 네, 이건 일젠 디스플레이 네, 실권주 유상증자 일정입니다. 네, 2021년 12월 17일 날 이사의 결의가 있었고요. 유상증자. 그리고 3월 7일, 8일 일반 공모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죠. 이사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은 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회사에서 주식을 늘리기로 했다. 신주 발행 공고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를 하게 되겠죠. 뭐 하게 됐으니까는 뭐 명의를 바뀌는 거를 멈추고 뭐 기타 등등 하겠다. 뭐 이런 알리는 뜻이고요. 그다음에 얼마에 발행할 건지 유상증자 가액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주주들이 보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판단을 하니까요. 신주 배정 기준일 3거래일 전 1차 발행가액을 확정을 하는데 방법은 여기 나와 있죠. 네, 한참 읽어봐야 됩니다.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금을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뭐 낮은 금액에 30% 할인을 해서 1차 발행가액을 정한다. 1차라고 한다 그러면은 2차도 있고 뭐 여러 차수가 있나 보다. 네,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1차적으로 일단 이 정도 금액에 하겠다.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실제 상장일 그리고 구주주 청약일 날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정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하는 거고, 여기서 정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주가가 많이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서 청약일 전에 또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주는 거고, 발행가액은 깎아준다. 네, 일단은 쌓여지 사니까 깎아준다. 네,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. 뭐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네, 증권 발행 실적 보고 일시 투자 설명서에 보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면 되는데, 네, 굳이 뭐 계산 안 해도 다 계산해 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행가액이 확정되고 권리락이겠죠. 기준일이 있을 테고 신주 배정 기준일, 그러니까는 누가 유상증자를 받을 주주냐를 판단을 할 네, 기준일이 있어야 됩니다. 기준일이. 그 기준일이 영화 배우인가요? 영화 배우 이름 같네. 네, 기준일이 있어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기준일이 20날이다. 그러면은 20, 19, 18, 18일 날 이 영업일로 이 거래일 앞에 네,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다 아시겠지만은 주식은 이 거래일 후에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20날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18일 날 네,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. 19일 날 매도를 하게 돼도 네, 주주 확정이 돼가지고 신주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고요. 유상증자 이사의 결의 이후에 한 달 정도 보통 기간이 걸렸고, 그 다음에 뭐 신주 배정 통지를 하고 신주 인수권이라고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고, 보통은 일진 회사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R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. R은 right, 권리란 뜻이고요.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. 신주 인수권 증서는 보통 5거래일 동안 네, 5거래일 동안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요. 이때 신주 배정일 기준으로 주주가 된 주주들은 이때 신주 인수권을 매수 또는 매도를 할 수 있고요. 매수는 뭐 주주가 아니래도 다 매수를 할 수 있고, 매도는 당연히 이때 주주여야지 신주 인수권이 입고가 돼가지고 매도가 가능하겠죠. 금액은 시장가, 그리고 시장가는 확정가, 1차 확정가 플러스 신주 인수권 가격, 이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. 시장가가 1만 원이고 네, 확정가가
9,000원이었다. 그럼 신주 인수권은 1,000원이 되겠죠.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는 이제 뭐 미래가치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신주 인수권 거래 금액이 바뀌는 거고요. 5거래일 동안 만약에 거래를 안 했다. 그러면은 구주주 때 청약을 해야 됩니다. 청약을 안 한다 그러면은 신주 인수권은 사라지겠죠. 돈이 없어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구주주 청약을 안 할 분들은 꼭 신주 인수권 거래 기간 동안 매도를 해야 되고요. 추가로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, 다른 주주가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시장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상장 폐지된 이후에는 거래가 안 되고요. 그런 다음에 확정가액을 최종적으로 확정 공고를 하게 되죠. 그런 후 2차 발행가액이 일단 계산을 해야 됩니다. 구주주 청약일의 초일,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 평균한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이를 30%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. 네, 기준 주가를 구하고 1-30을 해서 30%를 해서 2차 발행가액을 확정한다. 깎아준다. 네,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A를 구하고 기산일 종가 B를 구해서 AB의 산술평가 C를 구합니다. BC 중 낮은 가액을 해서 할인율 30%를 적용을 해서 12751 일진 디스플레이죠. 네, 12751이 결정이 됐고 2차 발행 가액이죠. 네, 확정 발행 가액은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2차 발행 가액과 네,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가의 60%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정한다. 그래서 12751으로 됐다. 뭐 굳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 필요는 없어요. 저도 잘 몰라요, 사실이요. 네, 그때 찾아보고 이렇게 계산을 했구나. 네,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지. 귀찮죠, 되게. 네,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다 계산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, 하여간 뭐 할인해서 좀 정한다.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. 중요한 거는 유상증자 주주인지 아니면은 실권주 청약을 할 건지, 이게 중요한 거죠. 우리한테 실권주 청약을 해서 이익을 낼 건지 말 건지.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유증공시가 떴어. 네, 그러면은 이거를 신주 인수권을 받아서 팔 건지, 아니면은 계속 갖고 있다가 구주주 청약을 해서 받을 건지. 네, 그거죠. 네, 일진 디스플레이는 사실 확정가 12755원보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. 네, 많이 올라간 이유가 러시아에서 세계 시장의 40%의 점유율에 있는 뭐 생산 부자재를 수출을 금지할 수도 있다. 네, 그런 기사가 뜨는 바람에 일진 디스플레이가 관련주로 엮여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좀 급등한 영향도 있고요. 보통 상장일날 실권주는 상장일날 한 20% 내지 30% 가까이도 급락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. 뭐 그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 그러면은 실권주 권리 공매날에도 오르는 경우도 있고, 그런 거는 좀 사실 극히 드물고. 네, 해가 확정발에 공고를 하고 구주주 청약을 합니다. 구주주는 1.2배 자기 배정 받는 거에 120%까지 청약을 할 수 있고요.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전에 제가 뭐 100주를 갖고 있다. 근데 증자를 50%로 한다. 그러면은 50주 정도의 신주 인수권을 받는 거고, 구주주 청약 때는 50주에 120%니까 60주를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60주까지 최대 청약을 가능한 거죠. 구주주는 60주 청약을 하고, 만약에 단수주, 소수점이 발생한 거를 모으고, 그리고 청약 안 한 물량들을 모아서 일반 공모를 받는 거죠. 일반 공모. 구주주 청약이 끝나자마자 바로 일반 공모를 바로 그 다음날 공고를 하고, 영업일 기준으로. 그 다음에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동안 일반 공모 청약을 받습니다. 확정가로 받겠죠. 최종 확정가로. 근데 일반 공모 청약은 지금 같은 경우에 미래에셋증권 단독인데, 보통은 증권사가 뭐 A, B, C, D 여러 개의 증권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경우에는 일반 그 IPO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증권사별로 경쟁률이 따로 계산이 되죠. 그러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각 증권사에 뭐 여기서 100주 청약이 되고, 여기 50주 청약이 되고, 여기 100주 청약이 됐으면 이걸 다 합친 다음에 전체 주식수를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통합 경쟁률을 해가지고 나눠줍니다. 그러니까 어느 증권사를 하나 동일하다는 거죠. 청약 경쟁률이 배정될 확률이. 전체 그 실권주 중에 5%는 고위험 고수익 하이일드 펀드에 우선 배정을 하고, 실권주 중에 나머지 95%를 일반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비슷한데 뭐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주 상장이 되죠. 상장이 되는데 문제는
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뭐 이런 부분들은 네, 일반인들이 권리공매가 가능합니다. 권리공매. 그러니까는 지금 상장일이 23일이면은 이 거래일 앞에 23일이 수요일이죠. 그러면은 21일 월요일부터 권리공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수요일날 입고되는 물량에 대해서 권리공매를 할 수가 있고 권리공매를 하게 되면은 출금은 21일 하면 똑같이 23일 날부터 출금은 가능하고요. 증권사마다 권리공매 창이 조금씩 다 틀려요. 그래서 그때그때 찾아봐야 됩니다. 어떤 증권사는 뭐 일반 그 주식 매매 창에 동일하게 권리공매가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별도로 대부분은 별도로 네, 권리공매를 위한 네, 매매 메뉴가 따로 있고요. 네, 그 메뉴에서 이거는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오니까는 네, 그런 부분은 찾아서 그때그때 하면 되고 일정이 좀 많죠.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유상증자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신주인수권 거래 일정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구주주 거래 일정도 챙겨야 되고 네, 그렇죠. 주식이 없고 이 주식을 배정받고 싶다 그러면 신주인수권 기관에 대해서 신주인수권을 사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은 구주주 때 청약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더 갖고 싶다 그러면 이때 일반 공모 청약할 때도 더 청약을 해가지고 더 받을 수도 있고 물론 구주주도 일반 공모 청약 때 해서 더 받을 수도 있겠죠. 그 실권주는 참고로 네, 공모 청약이 끝난 이후에 상장까지 기간이 조금 길어요. 보통 한 2주 내외로 잡고 있고요. 일반 IPO는 1주 내면은 다 상장이 올라오죠. 예, 대략 이 정도만 하면은 네, 실권주에 대한 일정이나 개념들은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때 모르는 부분은 뭐 인터넷 검색이나 게시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네,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권주가 항상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요. 공모주보다는 사실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죠.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실권주 청약하는 경우는 학정가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네, 시장 거래가와 차이가 한 30% 이상은 나야겠죠. 네, 그래야지 뭐 상장일까지 기간도 좀 길고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오버행 이슈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는 부담 때문에 주식이 급락할 때 그래도 손실을 안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 주식 뉴스나 기사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주식이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 기간이 길기 때문에 네, 그런 부분을 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. 그래 미래 가치나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가겠죠. 시장에서 안 좋다고 얘기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 학정가와 네, 주식 가격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, 주의하셔야 되고 네이버 종토방이죠. 종목 토론방 거기서도 기존 주주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네, 뭐 쓸데없는 얘기도 많은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래도 좀 생각 있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